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카페 놀러 오시고요. 카페에 오셔서 그냥 속풀이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보도 얻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너무 두려워하시는데요. "저 여자 뭐야?" 막 이러시는데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짜증 낼 때 있죠. 짜증이라기보다는 뭔가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가서는 어느 정도 하는데 엄마 말만 안 듣는 느낌? 그리고 나가서는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않는데 엄마인 내 앞에서는 너무 엉망인 모습을 보이고 '쟤 왜 저래 진짜.' 삐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욕이 나올 만큼 막 이렇게 막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막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저런 애가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만만한가?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건가? 반항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물론 이 상황들이 아이가 저학년일 때랑 고학년 때, 그리고 또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였을 때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과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냥 기본적인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아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서운하고 그 서운한 것들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걸 어디 풀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정말 엉뚱한 모습으로 풀고 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학교에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학교에 근무할 때 저는 이제 6 학년 담임을 할 때요. 정말 좀 너무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어떠냐면요. 남자 친구들이었어요. 보통 남자 친구들은요. 여자 선생님한테 그렇게까지 막 마음을 열지 않아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어차피 우리 마음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거 여자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막 이제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는데요. 남자 친구들이랑은 그러지 못하는데, 남자 친구들이랑 생각지 못했던 일로 되게 많이 가까워졌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 특히 엄마에 대한 서운한 점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한 친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듣고 있더니 옆에 있던 정말 이렇게 막 어른처럼 큰 남자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는 사실 엄마한테 이게 서운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마치 성토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정말 어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토해내듯이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엄마 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이 얘기를 이렇게 내 앞에 와서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님 욕하고 막 그 어떤 네이버 카페는 모이면 엄마 욕하는, 그런 경쟁적으로 엄마 욕을 하는 막 그런 네이버 카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계속 카톡방에서 부모님 욕하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상황.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라는 어른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들어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한 덕분에 아이들이 속으로 부모님한테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좀 서운하고 그리고 기대를 하는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되게, 저희 아이를 키우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서 하는 행동과 나에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이가 생각하는 모든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뭐 애가 되게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다, 아이들이 그렇다, 앞뒤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고, 어쩌다가 한번 힘들고 속상한 거 10번 참다가 한 번 표현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의 그런 고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이가 저한테 막 스트레스를 막 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제가 마치 욕바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나요? 네. 오만 짜증은 '어디 가서 뺨 맞고 와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라고 생각되는, '얘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힘든 순간에 저희 반 아이들이 떠올랐었어요. 그러면서 '맞아. 그래도 이걸 나에게 털어놓아 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내 아이가 이런 정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행동을 내 앞에서만 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이전 세대보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보다 이전 세대보다도요,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아요.
우리 때랑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저렇게 건방지게 굴지 않았는데, 나 저렇게 정말 막 나가지 않았는데 얘는 왜 이래?' 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얘가 이상해서, 얘만 정말 못난 아이라서, 얘만 못된 아이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우리 어릴 때보다도 훨씬 스트레스가 높은 거 아시죠?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이유는 뭐 딱 하나예요. 공부량이 늘었으니까. 네,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아이들이요, 점점 더 자유 시간이 줄어들고 해야 할 숙제만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를 끝났는데 더 심각한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고 틱틱거리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뭔가 막 해소되지 않는 그런 짜증스러움 때문에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해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저는 괜찮아요. 공부 너무 재밌고요. 학원 되게 좋아요. 숙제 많이 할수록 되게 신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고요. 학원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고요. 친구들 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것 하나하나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아이 마음이 편치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전 세대보다 심한 것도 있지만, 아이가 이런 스트레스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만 기억해 주실 거, 어떤 이 엄마의 그 기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유독 나한테 그렇게 계속 뭔가 좀 툴툴거리고 짜증스러워하고 화를 낸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일단 받아주자. 받아주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힘든데 뭘 받아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받아줘야 돼요. 부모인 내가. 아이가 말씀드렸죠. 아이는 어느 한 곳 편한 곳이 없어요. 어디 가든 아이한테 뭘 하라고만 시켜요. 학교 가도 하라고 하고 학원 가도 하라고 하고요. 하다못해 놀이터를 가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모든 규칙과 모든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원래 아이들은 자유롭게 본성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죠. 그런 아이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뭔가는 자기가 힘들다라는 걸 몸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이 엄마한테 틱틱거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곱게 대답 안 하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반항을 하거나, 네,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이제 따지고 묻거나,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예쁘게 행동 잘하는데 유독 내 앞에서만 정말 좀 약간 막 하는 느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아이의 행동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의 마음속과 머릿속을 좀 들여다 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정말 많은 시간과 수고와 에너지를 들여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만 아이를 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지 않아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걸 얻거나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때로 이렇게 좀 조절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수용해 주고 받아주는 그런 어른이 우리 집에는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나 진짜 너무너무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 받아서 너무 힘들지만 우리 집에 가면 내가 그렇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는 어른이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친구 관계 문제로 진짜 잠 못 자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눈물 나게 겪었던 사람이라서 저희 아이들 진짜 친구 관계 정말, 네, 저 진짜 어디 가서 뒤지지 않아요, 그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 마음속에는 단단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막 어떻게 해도 막 잘 반응도 오지 않고 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 집에 가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힘든 걸 내색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항상 따뜻하게 해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한테.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꼬여 있어도요, 아이들이요,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막 정말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만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르셔야 돼요.
네. 너무 버릇없게 군다거나 네 정말 막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툴툴대고 "엄마 힘들어. 아 짜증나. 아 진짜 막 공부하기 싫어." 이 정도는 봐 주셔야죠. 봐 주시는데 막 그게 지나쳐서 막 공책을 갈기갈기 찢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막 너무 버릇없게 대든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해 주시되 기본적인 기조는 '부모인 내가 받아주는 어른이 되자. 이 아이의 욕바지가 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제 욕바지가 되고 보니까 문제는 엄마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얘를 받아주는 것까진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어떻게 이제 나도 매일매일 얘의 짜증을 받아주다 보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너만 감정이 있냐? 막 너만 힘드냐? 야!" 하면서 인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붙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었어요. 된 상태에서 내 안에 그 쓰레기가 모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만의 어른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묘안은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엄마한테 짜증내는 걸로 자기의 짜증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 말고는 딱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네,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털어놓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글을 쓰는 걸로 이것들을 막 확 털어놓는 경우도 있고, 또 맥주를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다를 떠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막 이제 남편 만나면 막 애들 욕 막 하시는 분 계시죠. 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면 제가 애들 욕하는 거 듣느라고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저 욕을 엄청 했어요. 다만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서 애들한테 욕을 덜 했죠. 안 한 건 아니고 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는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아이의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주고 내 스트레스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쓰레기를 비우고 비워서 또 해봐. 해봐. 나한테 짜증 내봐. 나 괜찮아. 엄마 받아줄 수 있어. 해봐. 선생님한테 상처받았어?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어? 친구들 때문에 머리 아파? 숙제 때문에 힘들어? 얘기해. 괜찮아. 엄마가 받아줄게. 우리가 받아주면 지금부터 몇 년이나 받아주겠어요. 네. 장단컨대 5 년도 안 남았을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짜증이나 힘든 것들을 내색하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내가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요 애들이 막 털어놓지 않아요. 예.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겠죠. 지금 엄마를 붙들고 막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막 뭐 '어쩌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네 5 년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이제 막 그 이전에 비해서 끝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한번 해 보자. 그래 어디까지 네가 나한테 짜증을 부리나 한번 보자. 나 받아줄 거야. 나 받아주고 그리고 너 잘 키우고 그리고 나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나 멋진 엄마로 떳떳한 엄마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스트레스를 그걸 가지고 인제 뭐 "너는 왜 자꾸 엄마한테 뭐 어찌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잖아요. 아이만 힘든 게 아니고요. 엄마는 더 힘들어요. '나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 되게 좀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 보인 적 없었는데 너무 바닥이다. 나 겨우 애랑 싸우고 지금 짜증나서 맥주 마시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은 잊어버려요. 상관없어요. 애들은 그냥 '아 우리 엄마 또 짜증 났나 보다.' 약간 그러고 마는데 문제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내가 이제 못 받아줄 것 같고 아이는 엄마가 안 받아주니까 어디 딴데 가서 스트레스 풀 방법을 자꾸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 밖이 집 안보다 훨씬 편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고 싶고 또 딴데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날 받아주고 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밖에서 더 많은 걸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몇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몇 년이 걸린 사람이고요. 해 보니까 저같이 성직 더러운 사람도 되더라고요. '내 애가 이렇게 해서 잘 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노력하고 의지를 들여서 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아이의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준다. 보내라.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죠? 네. 오늘 한번 해 볼까요? 네. 아이가 뭐라고 툴툴거리면요. 그래, 그래. 엄마한테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짜증스러워? 짜증내, 짜증내. 더 짜증내. 괜찮아. 엄마 받아줄 수 있어.
엄마는 널 위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운동 그렇게 하려면 받아주려면 내 몸이 튼튼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책도 보고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거 드라마도 보시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 오늘 하루 동안 많이 하면서 아이의 어떤 스트레스도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